형님. 자영업자는 이게 매달 이제 수입이 고정되지가 않고 이제 들쑥날쑥 하는데 그렇지.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제 항시 저물 수만 없으니까 예, 나이 먹었을 때 이제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이제 금융적으로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큰 거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냐? 좀 빌려주면 안 되냐? 아니 지금 있어요. 지금 좀 많이 벌었다고 이제.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대비를 하려고. 그래 맞아. 이제 이제 놀고 있는 너의 자산이 잠들어 있는 것이 이제 막 그런 광고들 많잖아. 내 자산이 뭐 잠들어 있는 자산을 뭐 깨워라 막 이런 거 있잖아. 돈이 일하게 하라 막 이런 책들도 있고. 근데 이제 뭐 이제 저 주식 이런 건 또 그건 좀 위험한 투자일 수 있지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아보니까 또 뭐 주식적으로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? 노후 대비로 해가지고 연금식으로 뭐 ETF 막 이런 거.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다 근데 그런 쪽에서는 관련된 건 아무것도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오케이. 공부가 엄청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내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뭐 실패 사례나 이제 그런 거 사실 많이 관심 있거든 사람들이. 뭐 실제로 계속 우리가 뼈 빠지기 일해서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. 네 말대로 아까 내가 말한 그 한계가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네가 원래 벌어놨던 돈이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. 근데 나 역시도 이제 뭐 나는 사실 한 몇 년 전에 이제 땅에 묻어놓는다.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벌 때 땅을 사놔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땅을 샀어. 근데 내가 해보니까 땅을 사놨더니 이게 팔려야 내 돈이고 팔아야 오른 거잖아. 근데 이게 환급성이 떨어져. 돈이 뭉겨버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. 나중에는 오르겠지? 뭐 10년 후에나?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해보니까 환급성 면에서는 이게 조금 좋지는 않아. 하지만 되게 안정적인 건 있지.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이게 당장 내가 뭐 바꿔먹을 수도 없잖아.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안 없어지는 거야. 내가 예전에 슈퍼마리오 했을 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. 그래서 돈을 벌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.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한테 질문을 이제 딱 할 시기가 된 거야. 왜냐면 너가 예전에도 많이 벌어봤지만 돈이 쌓이면 남자들은 막 차 뭘로 바꿀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맞잖아. 또 뭐 누가 뭐 얘기하면 솔깃해갖고 뭐 또 같이 사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. 그래서 내가 최근에 느낀 것은 이제 환급성 면에서는 이제 주식 같은 이런 게 이제 좋은데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주식은 사실은 이게 거의 뭐 정부에서 공인한 도박판이나 비슷해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 리스크가 있어. 그래서 이런 건 추천하진 않고, 예를 들면 미국의 뭐 ETF들 요즘 그런 묶어놓은 상품들 있잖아. 그런 거를 조금은 공부해서 그런 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내 생각엔 그래. 뭐 금에 대한 ETF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. 옛날엔 금을 사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금을 팔아서 수익을 냈잖아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어. 금값이 오르면 너가 투자해놓은 그 돈이 그냥 오르게 돼 있는 이런 상품이 있거든. 그러니까 금이든 뭐 친환경이든 아니면 곡물이든 에너지주든 막 여러 가지가 있어. 근데 이제 봐봐, 여기서 그럼 앞으로는 뭐가 오를 건지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봐라고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게 그거야. 뉴스를 보면 네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. 근데 누구 말 듣고 이걸 투자를 할 거야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나는 이제 너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일 거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야 이거 사 이런다고 살 것도 아니야. 그냥 서로 이제 얘기해보고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. 그럼 너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. 그 돈을 네가 결정해야 되니까. 그래서 내가 뉴스도 좀 요즘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거잖아.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친환경 원래 엄청 많이 해놨었어야 돼. 이때까지 친환경 관련된 그 산업을 엄청 잘 갖춰놨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몇 년 동안 못 해버렸어. 이번 정부에서 거의 손을 안 대버렸거든.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친환경 에너지로
그 전기를 돌리는 그 퍼센트가 막 70에서 90%까지 올라갔거든? 근데 우리는 7%에서 10%야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친환경으로 안 가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?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굉장히 그게 좋아. 그 전망이 나는 좋다고 보거든. 그래서 사실 주식을 좀 사놨어.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.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그 주식을 사 이게 아니고 그렇죠. 예. 그런 관련된 ETF나 이런 그냥 너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큰 맥락만 가지고 이걸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뭐 100%가 될지 50%가 될지 이렇게 돈이 일을 하게 돼 있다 이거지.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네가 지식이나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야.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야. 네가 누가 이거 좋다고 해서 살까봐 좀 걱정돼.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놔야 되겠다. 와, 진짜 니 엄청나게 발전했다. 진짜 대박이다, 대박. 진짜로, 와. 나의 이제 한 달 양의 퍼센트를 한 달 수입에. 네, 수입에 이걸 뭐 투자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. 투자로 돌려야 되는지 저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뭐 이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도 이게 좀 애매하다. 그거를. 사람 이게 욕심이라는 게 욕심에서는 막 이렇게 한꺼번에 확 넣어버리고 싶어. 그럼 또 안 되지. 그러니까요. 그래.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잖아.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이제 너가 예측할 수 있는 돈이잖아.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내 가게들을 운영을 하려면 직원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월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부가세, 종합소득세까지 다 내야 돼.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대처를 할 돈 정도. 그러니까 예비 자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한 달에 5천 정도가 들어. 네 가게를 운영하는데 근데 혹시 3천 정도는 더 있어야 돼. 예비 자금.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. 예를 들면 뭐가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보험은 들어갔겠지만 뭐 변수라는 게 있잖아. 갑자기 돌발 변수.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남겨놓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일단 빼야지. 그 돈 빼고 그러고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자고 있는 돈 있잖아. 그걸 뺐는데 좀 그래도 조금은 여윳돈이 있어. 뭐 예를 들면 3천에서 5천 막 이렇게 남아 있어.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 아까 형이 얘기한 거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 그거 찾아보고 이거 진짜 그럴 듯하다. 아니면 이거는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. 이랬을 때 이제 판단이 들었을 때 이쪽에 뭐 한 50% 이쪽에 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나눠 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내 생각에는 또 이제 이제 나도 어디서 주워 듣고 공부도 좀 하고 뭐 기사도 찾아보고 이러면 곡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넌 곡물이라고 생각해 봤어? 보기는 봤어. 그래 많이 보고 있네. 이제 왜 곡물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? 그 기후가 나빠지고 있잖아. 그러니까 곡물이 잘 생산이 안 돼. 그래서 이제 곡물 유전자를 막 연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로 뽑아놓은 그런 상품이 있어. 그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떴다. 코로나 때 뭐가 제일 그때 난리 났냐? 제약 바이오. 맞지? 이렇게.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하나하나 해가지고 기업 분석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. 그냥 제약 바이오주에 그러니까 전체 카테고리로 돼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. 보험 상품처럼. 그 투자 상품이 있다고. 이제 그런 걸 큰 카테고리로 한번 해서 이렇게 투자를 좀 분산해서 해놓으면 어떨 때는 이게 확 올라가고 그러면 또 수익 실현했다가 또 이렇게 또 탈 수도 있고 이런다 이거지. 그게 내 개인적인 그냥 뭐 딱 그냥 잘라서 이게 100% 오라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한 네가 수입에 한 20% 30% 정도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네 통장에 아까 예비비 정도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. 사실 예적금보다는 이게 난 지금 더 낫다고 봐. 이렇게 운용하는 게. 그렇게 운용하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그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. 이유는 그 금리 때문이잖아. 금리가 안 좋으니까 그 땅을 사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. 아까 말한 대로 10년, 20년 갖고, 10년 뭐, 15년 갖고 있어야 되는데, 이자를 계속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, 애초에 그냥 사지 말자가 되는 거잖아. 근데,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, 금리가 또 떨어지면, 이렇게 또 다시, 이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 땅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사람의 본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? 그래서 이제, 뭐, 하나를 가진 사람이 10개를 갖고 싶어 해. 그러니까 더, 그런 거는 본능이라고 난 생각하고,
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잘 자란 돈을 금융으로 돌려서 좀 목돈이 생기면 또 이런 데 투자해 볼 수도 있고, 지금은 시기는 아니지만 나중엔 또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어. 예전에 너는 IMF를 겪지 않았지. 나도 막 그때 내가 성인이어서 겪은 건 아니었어. 근데 나 고3 때였는데 그때 IMF 때 그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? 몰라? 아, 생각 안 해봤지? 그렇죠. 그럼 지금 금리가 5%여가지고 엄청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. 예. 그때 금리가 21%, 19%였어. 그 지금 상상이 되냐? 그럼 일을 왜 해야 돼? 맞지? 1억 넣으면 1,500 준다니까? 근데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야. 경제 사정에 따라서. 그러니까 지금은 5%면 약간 고금리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2%, 3%가 되면 또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막 이럴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상태를 봐야 돼. 지금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. 어떤 분야에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어디서 주워들어갖고 떠들어대는 사람 한 80% 이상. 그리고 한 10% 내외가 진짜를 얘기하는. 지금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래. 유튜브에도 이상한 사람 엄청 많거든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별해 내려면, 이건 맞는 얘기야. 이건 좀 틀린 얘기야. 이 사기꾼이구나. 이런 거를 걸러내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약간 네가 이제 금융에 조금 관심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몇 권 정도는 읽어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거 정도 조금 책을 통해서 조금 공부해야지. 유튜브가 굉장히 쉬워. 보면 되잖아. 그냥 눌러놓으면 끝나는 거잖아. 듣고만 있으면 되잖아. 맞지. 그 쉬운 것 중에 좋은 건 없어. 일도 안 그래? 맞잖아. 쉬운 것 중에 좋은 거는 나쁜 짓밖에 없어. 근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벌려면 어려우니까 다 쉬운 걸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야 돼. 네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, 엄청 많은 기사들도 보고 책도 좀 읽고. 나는 사실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야. 니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. 예.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. 근데 주변에 니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 많이 없을 수도 있어. 니 때문은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도우려고 막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은 살짝 좀 의심도 좀 해보고 그래야 돼. 좀 어려운 문제긴 하다,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하여튼 너의 노력이 필요하다. 너무 쉽게 이걸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, 처음에 너무 아주 고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나는 봐. 그러니까 쉽게 그냥 쉬운,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상품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러면 큰 카테고리에서 이런 거는 앞으로 유망하겠구나 정도만 판단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거에 투자해 놓으면 소소하게 이제 벌 수는 있을 것 같아. 그 은행 이자나 적금 이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.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.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완벽하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어 이러면 그거는 시작도 못할 일이야. 지금 당장은. 맞지? 네. 그러니까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제 무슨 상품이 있나 한 번씩 보고, 금에 투자해야 되나, 석유에 투자해야 되나,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해야 되나, 이런 거 한번 찾아봐봐. 그런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정도만 찾아봐봐. 그럼 괜찮을 것 같아. 네. 형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대단히 성공한 거죠.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이제 우리 사람들 봤을 때는. 근데 형도 이렇게 돈 이렇게 많이 버는데 거기서도 노후 대비는 난 진짜 많이 있는 사람들도 노후 대비를 나는 은퇴 자금이 나랑 우리 와이프가, 나는 애들은 신경 안 쓴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. 애들의 삶은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난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. 물려받은 것도 없고. 그래서 나는 은퇴 자금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최소 30억 정도? 최소 현금 자산 최소 30억 정도가 은퇴를 지금 그냥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했을 때 30억 정도라 생각하거든. 내가 한 55세나 60세 정도에 그만하고 싶어 일을.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.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. 장사를 하려면 나도 막 민첩하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일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도 유지해야 되잖아.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. 옛날 같지가 않잖아. 이제 이러면서 은퇴를 한 5세 정도? 앞으로 한 10년만 좀 열심히 일하고 그때 은퇴해야지. 그러면 그때 한 30억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나는
그 좀 은퇴할 수 있겠구나. 은혜랑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. 우리 자영업자들의 대부분 특징이 왜 자영업을 하냐면 공격적이니까 나는 한다고 보거든. 맞습니다. 안 그러면 월급 받고 안 그러면 공무원 했겠지. 네네. 근데 안정적인 걸 찾으면.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조금 더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잖아. 그게 투자고, 그게 사업에 투자하든, 뭐 주식에 투자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공격적이란 말이야. 네. 그래서 거기에 돈이 묶여 있는 게 싫은 사람들이야. 그 좋은 상품인지는 알아. 근데 그거가 이자를 얼마나 주는데? 막 이러다 보면 그걸 왜 해?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. 그래서 거의 못 하게 된단 말이야. 그 이자에 만족을 못 하잖아, 우리는. 그래서 나중에 그때 네가 이제 돈을 좀 더 모으고 상황이 된다면 뭐 건물이든 아니면 땅이든 이렇게 너가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또 그때 가서는 또 바뀌겠지. 덜 공격적인 걸로. 땅은 덜 공격적인 거야, 사실은. 묻어놓는 거야. 지금은 금융상품을 좀 활용하고 돈이 조금씩 쌓여서 뭐 이제 뭐 억대가 되든 막 이러면 이제 땅이든 뭐든 볼 수 있겠지.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. 이걸 좀 길게 봐야지. 지금 당장 저건 고수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? 이렇게 하면 없어, 그런 거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없어. 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난 진짜로 너무 신기해. 진짜로 대박이다, 대박. 대박. 아니, 살라고 하다 보니까 대박. 이게 비교를 안 할라 해도 그 나이 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비교도 하게 되는 거고. 저 사람들은 자기만이 어떻게 이걸 꾸려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로 하면 지금 네가 좀 지금 현재 상황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지금보다 좀 나은 좀 준비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해봐봐. 그럼 너무 재밌을 거야. 왜냐면 실제로 수학이 이제 있는 거니까.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이 좀 바뀌고 내가 오늘 막 너무 뜨거워져 가슴이 막 내가 이걸 와 맞췄다. 내가 이렇게 지금 모아놨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. 이러면 기분 좋거든. 그러면 더 공부하고 싶겠지. 더 알고 싶고. 맞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분명히 사람은 시간과 너의 체력의 한계 이런 게 생물학적으로 있는 거잖아. 그 물리적인 거잖아, 그거는. 바꿀 수가 없어.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 없어.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장치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어.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해야 된다고 봐. 너는 지금 이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야, 지금.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, 물론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니까. 근데 너 혼자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해줬고, 때로는 또 운도 많이 따라준 거고, 그렇잖아? 그러니까 같이 하는 또 네 친구도 있고, 그러니까 그것에 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. 지금 이런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. 조금 이제 내가 내 동생들 막 장사 막 하던 애들 보면 그 잠깐 잘 되는 거에 침체해가지고 막 까불다가 다 망했어. 맞지? 그 많이 보이잖아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되게 내가 운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같이 해줘서 이런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뭐 사치하기도 좀 그렇고 별로 그럴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야 돼. 이제 여기서 이제 네가 그런 관리를 못하면 그들과 비슷하게 되는 거야. 형님이랑 이야기하기 전에는 궁금하게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형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카드값이 줄어들었어요. 거의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소비의 왕이었는데 네가 내 지인들 중에 소비로 보자면 그 한 탑5 안에 드는 사람이야. 카드값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. 그래. 이게 참게 되더라고요. 그 내가 생각했던 걸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목표가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장기간 그랬으면 좋겠어. 작년 여름에 티셔츠 10장 똑같은 색깔 이렇게 3장씩인가 2장씩 사가지고 그거 계속 돌려 입었어. 그 막 맞춰 입고 막 뭐라 하는데도 싫더라고, 실제로. 그래서 은혜가 아주 또 교복 샀구만 막 이러고 막 놀려. 근데 그거 차라리 그게 좀 편하고 좋더라고, 그냥. 그러니까 너도 한번 살짝 조금만 바꿔봐봐. 너무 화려한 거보다 좀 심플한 게 더 멋있는 거잖아, 실제로. 그렇죠. 좀 더 성장해야죠. 그러니까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결론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그런 건 나중에 너의 이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. 근데 그걸 뭐 단기간에 막 갑자기 이렇게 확 니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
못한다.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지만 이제 계획을 세우자. 네네. 이런 거 오늘 얘기한 거야.